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8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을사월 기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입니다. 4월. 자, 입하가 되면서 4월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4월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큰 틀에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해서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계절은 여름이고요. 엄청나게 뜨거운 염상지절 내지는 염상절이라고 하죠. 염천지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4, 5, 미월은 일단 중요한 것은 뭐다? 물이 필요하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수 중에서는 임수라고 하는 것, 계수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생육으로 쓰는 물이 있어요. 생육으로 쓰는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육으로 쓰는 것이 되는데, 이때는 대체적으로 개수를 쓰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감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여름에 이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쓰는 물은 개수를 쓰는 것이고요. 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토를 윤토해야지만 그 토에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키워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생육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를 쓰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보광하는 용도로 쓴다던가 아니면 그 세진하는 용도 있죠. 보광은 이제 병정화가 이제 일간 왕이 왕했을 때 보광할 때 수를 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씁니다. 개수 가지고는 보광이 되지 않고요. 또 경금이라든가 신금 일간들이 세진, 티끌이라다 이런 것을 닦기 위해서 이 또한 쓰는 것은 임수를 쓰게 되죠. 그래서 같은 수를 쓴다 하더라도 임수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개수를 써야 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육을 위해서 쓰는 것이냐 아니면 보광 또는 세진을 위해서 쓰는 것이냐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조후를 위해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조후를 위해서 쓰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개수를 쓸 수도 있고요. 임수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일간에 상관없이 원령 자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도 수를 쓰게 되는데, 임수도 조후를 하는, 즉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 또한 조후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으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임수보다는 개수가 조후의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크게 이렇게 간단하게만 놓고 보더라도 생육의 용도, 보광의 용도, 세진의 용도, 그 다음에 조후의 용도로 쓸 때 임수는 각각 그 용도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그 기라고 하는 천간은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흙을 말합니다. 우리가 밟고 사는 그 흙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흙을 이제 토라고 해서 기토라고 하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그러면 음과 양으로 우리가 구분했을 때 어떤 토가 되느냐? 기토는 음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도 같이 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같은 토이지만 하나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같은 토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의 토가 되죠.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을 고황토라고 비유를 한다라고 했고요.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내지는 큰 산맥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평야라든가 아니면 광야 같은 아주 광범위한 큰 개념의 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무토는 아주 큰 토이기 때문에 후중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무토의 성격은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흙이 많아서 후중해지게 되면 막히고 울체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고 반드시 간목으로서 왕한 무토를 갖다가 토 내지는 소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중요한 건 간목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습성 자체가 마른 땅, 건토이죠. 마른 땅에다가 간목, 나무 심어봤자 오래 못 살고 죽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윤택해야지만 땅으로서의 용도가 있겠죠. 윤택한 땅이라야지만 거기다 작물을 심고 나무를 심고
어도 잘 자랄 수가 있는데, 땅이 너무 뜨겁거나 땅이 너무 차가워서 동토가 되면은 그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든 기토든 간에 일단 따뜻한 온기,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당량의 습기,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 개수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정화 쓸 수 있고요. 개수 없으면 임수도 쓸 수 있지만은 공력의 차이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병화개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사주를 배합하게 되는데, 무토는 고황토로서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왕하면 막히고 울체되기 때문에 간목을 크게 비중 있게 쓰게 되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전원토라든가 전원토는 논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담장토라고 해서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후중한 성격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왕에도 후중해지지 않기 때문에 간목을 쓰기보다는 그냥 병화라든가 개수를 그냥 쓰게 되면은 기토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간목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병화 개수를 떠나서는 기토는 용신을 취용할 것이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 무토는 간목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기토는 간목보다는 병화 개수를 위주로 해서, 병화로서는 땅을 온토 따뜻하게 하고 개수 가지고는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한다. 물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습토, 즉 습니라고 해서 물기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개수는 별도로 토 자체가 물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가 왕이 지게 되면 당연히 기토가 습토라 하더라도 마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토는 병화 개수 상황에 따라서 간목을 취용할 수도 있고 취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꽃이라든가 작물이 심어져 있는 화분이라든가 작물이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토의 성향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원령 4월이죠.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입하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4월로 넘어오게 되고, 또 입하라고 하는 것은 입하가 되면서부터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사오미 남방이라고 합니다. 사오미 남방이라고 해서 방향은 이제 남쪽이 되죠. 인묘지는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사오미는 남쪽이 되면서 계절은 여름이 되면서 염상절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엄청나게 더운 그러한 습성을 나타내죠. 고온, 건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고요. 사오미월 할 때는 거의 사막을 연상하셔도 크게 사주로 볼 때는 오히려 이해가 더 편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오미월은 우리나라의 그냥 적당한 이런 뜨거운 게 아니라 영하 40도, 영하가 아니죠, 영상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기후를 연상하셔야지만 사오미 여름의 사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오미 남방의 여름은 제일 중요한 건 조후입니다. 조후. 어떤 일간이든 간에 조후가 되지 않으면은 그 사주는 사막화된 그러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잘 살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조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개수가 없어서는 조후가 되지 않는다. 물론 임수로서 조후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공력의 차이가 당연히 개수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개수의 공력이 더 크고, 임수는 그만큼 조후를 하는 경우에는 개수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개수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하고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하고의 부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조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도세 주옥한다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생육으로 쓴다, 이런 것으로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수는 물론 조후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생육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여름은 수가 관건이 됐을 때 임수보다는 개수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4월은 또 수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금이 있어서 저 수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4월에 기토일간이 태어난 것이 됐다라고 하면 작은 텃밭이라든가 작은 과수원이라든가 작은 뭐 정원 같은 것이 한여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햇볕은 쨍쨍쨍쨍 내려지고 너무 뜨거운데 이 안에 여러분들이 뭐 고추도 심어놨고 오이도 심어놨고 상추도 심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가 와서 척척하게 땅을 윤택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안에 심어놓은 작물은 다 죽을 겁니다. 그게 바로 개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수. 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에 사오미열이 태어난 어떤 일간이든 간에 수가 없으면 그 사주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이 수를 얻게 되면 이 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간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땅이 마르지 않도록 비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육을 위해서 기토한테는 기토에게 개수는 생육의 어떤 용도가 있는 것이고,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의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를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4월에 뜨거운 열기도 식혀주고 기토를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것이 되니까 개수가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한데 중요한 것은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름이면서 염상절이면서 화왕절이 되기 때문에 화왕절임에 반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등 개수는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얘가 절지가 됩니다. 매우 수가 어떻다, 약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4월에 개수를 쓸 때는 그냥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저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금이 있어도 되고요. 때는 뭐 신금이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화가 너무 치열해진다, 화가 너무 뜨거워진다라고 봤을 때는 신금보다는 경금이 있는 것이 더 좋고, 만약에 이렇게 화가 왕하지 않다라고 하면 경금보다는 신금이 있는 것이 더 좋죠.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금으로 생해줘야 맑고 깨끗한 개수를 생해줄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화가 너무 이 화가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화가 금을 극할 때 경금은 그래도 양금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여력, 힘이 있지만은 은금인 신금은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금방 녹아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기토 정리하게 되면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기토는 자칫 땅이 말라서 불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물은 임수라고 하는 양수와 개수라고 하는 음수가 있는데, 이때 기토가 좋아하는 것은 개수를 좋아하는 것이고, 만약에 개수를 얻게 되면은 기토를 윤토하게 되고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4월의 수는 절지의 개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신금이라든가 경금이 있어서 재성을 생해주면 좋을 것이다. 기토 입장에서 개수는 재성이 될 것이고요. 기토 입장에서 금은 식상이 되죠. 그래서 4월의 기토는 식신이라든가 상관, 식상으로서 개수를 생조해주는 식신생재 또는 상관생재 하게 되면 사주가 가장 원활해질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전체 사주 틀을 보는 것인데요. 오늘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체음용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그래서 얘는 양화가 되겠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토를 생하는 관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음대 양의 관계가 되죠. 자,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데, 그 토는 기토 일간이니까 저 화는 나를 생해주는 것이죠. 생아자가 됩니다. 아생자가 아니라 생아자,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인성은 다시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양 또는 양대음이 되면 이거를 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이것은 정인
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이때는 모왕자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왕자상,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중요한 거 4월, 즉 화가 왕한 때에 태어난 기토는 자칫 잘못하면 건토, 말라버릴 수가 있겠죠. 물이 없게 되면 반드시 불모지가 되거나 황무지가 돼서 용두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물을 넣는데 그때 물은 개수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다시 병화를 쓸 수도 있지만, 월령 자체가 이제 화가 왕이기 때문에 병화를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사주 자체가 금수가 많아지는 그런 경우에는 병화를 첨가해서 병화가 투출해 주는 것도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수 쓸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 자체가 4월에 약하기 때문에 식신 또는 상관인 금을 같이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기토가 4월에 태어나서 화가 왕한 중에 일지에서도 또 사화를 봐서 기사일주가 되죠. 뭐 일지에 인성이 있으니까 뭐 사람이 착하고 어질고 배우는 것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거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4월에 화가 많아지게 되면, 4월은 염상절이라고 했죠. 염천지절,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다 보면은 기토가 마르고요. 기토가 마르면 황무지가 되거나 불모지가 되면 아무리 좋은 인성이라 하더라도 기토가 용도 쓰임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물을 얻어야 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지의 인목을 봤습니다. 인목은 목이 되는 것이고, 월간에도 목을 가지고 있는데, 여름에 쉽게 생각하시면 한여름에 기토라고 하는 그런 텃밭에 을목도 심어져 있고요. 인목도 심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 물이 없으면은 을목도 시들어서 죽을 것이고요. 인목도 시들어서 죽게 되죠. 자, 을목은 깻잎이고요. 인목은 가지, 오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저 농사 다 망한 것입니다. 물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연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 요 임수는 제가 임수 설명할 때 대해수와 같다 했죠. 강호수라든가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지하수를 끌었다가 논밭에 물을 대거나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시냇물로 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논밭에 물을 대는 것 같죠. 아프리카 저기 이디오피아 같은 데는 물 조금 길러러 가기 위해서 10리, 20리를 걸어서 물을 길러서 또 오고,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임수보다는 개수를 얻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나마 그 임수조차 어떻게 됩니까? 지지에 뿌리가 없어요. 물 길들어 갔는데 강이 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러면 생시에서는 뭘 얻어야 되냐? 반드시 금수를 얻어서 수의 근원을 만드는 것이 어떻다? 가장 시급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시가 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를 얻은 것은 좋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길르러 강에 갔는데, 시냇물에 냇가에 갔는데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냇물이 말라 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온다.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시가 되면 자수에 임수가 멀리 있어도 통근을 할 수가 있죠. 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물을 길르러 가긴 가야 되는데 좀 멀리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자수를 얻은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을 봤으면 좀 더 금상첨화였을 것인데, 이건 금을 보지 않고 그냥 수만 이렇게 얻게 되니까, 이건 수가 있긴 있어도 그렇게 충분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월은 이제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수보다도 임수가 통근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축중에 있는 개수신금이 있어서 그나마 자수보다는 조금 더 미약하죠. 그래도 이 자체로 물의 흔적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을축시가 되면은 을목이 다시 투출해서,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간목 같은 경우는 기토 입장에서 아주 좋은 종자라든가 아주 좋은 종묘로 보지만은,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잡초와 같기 때문에 이게 을목이 많아지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병인시 병화를 얻은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물이 말라버려서 요거 물상으로 딱 보게 되면 뭐야?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서 논밭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쩍쩍 갈라져 있는 상태고요. 비가 오는 듯 구름은 살짝 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병인시 조침부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가 있겠죠. 정묘시 똑같습니다. 병인시보다 정묘시 뭐 같은 이치죠. 금수운으로 가야지 수가 살아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좀 수가 부족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시력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자궁 또는 뭐 신장 방광 쪽이 안 좋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는 안목만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진시 같은 경우는 일간 자체가 왕한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용신 치용법이 무토와 같이 달라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원래 기토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개수하고 개수를 얻고 금으로서 개수를 생주해 주면 되는데,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이 무토와 용신치용법이 같아서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하고 그 다음에 개수로 간목을 생주해 줘야 되는 그러한 국세가 되죠. 인중 있는 간목을 치용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물이 없게 되면은 목을 생할 수 없고, 이건 너무 화토가 왕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목을 쓰기보다는 금을 쓰는 것이 월등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이 사중경금 2개가 있다 하더라도 투출되지 않은 사중경금 2개는 쓸 수가 없겠죠. 진중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조금은 수의 기운이 매우 부족한 그런 국세가 될 것이고요. 기사경호심이 역시나 수기가 부족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됩니다. 경호신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경호시가 되면 제가 왜 이걸 보냐면, 이거는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한 겁니다. 그러면 사주 국세가 아까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가 정인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중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으로 바뀌고요. 상관생재하는 그런 국세가 됩니다만은 지지로 금수의 기운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상관생재 하더라도 수가 살아나기가 좀 어렵죠. 역시나 이렇게 되더라도 사주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임신시가 되게 되면은 일지에 있는 사화하고 시지에 있는 신금하고 사신 합수가 되면서 천간에 임수 2개 투출하게 되면 이거 금수의 세력이 약하지 않다. 그리고 기토는 임수를 보는 것보다는 개수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왕수에 의해서 기토가 뭐가 될 수 있다? 사수, 동류가 될 수 있다. 동류. 그죠? 큰 불에 의해서 기토가 떠내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수 동류가 되겠고요. 임신시와 마찬가지로 개요시 또한 사유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수가 이 정도 되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화도 충분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의 기토가 개수를 위주로 쓰지만, 요거는 금수의 기운이 이렇게 보면 화가 2개가 있어서 화가 왕할 것 같지만, 유금이 있으면 사유회금 땡겨서 얘가 금수로 하는 기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병화가 천간에 한 점 정도 투출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내기둥이기 때문에 뭐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사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야 되는 생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